비트코인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 좋은 흐름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흐름은 좋더라도 수익 나기가 힘든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9월 27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드렸던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라. 여기 음봉 보이시죠? 음봉 시가 위로 장악형으로 마감이 되면은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다 해갖고 이 부분을 조금 체크 포인트로 삼아서 체크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 마감 자체가 이렇게 이전과의 비교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게 상승 마감을 잘 했고 시간봉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때부터였어요. 이때부터 이제 마감을 봐야 한다.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지금 현재 1시간봉에 대한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렴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이전에 꼬리까지 간다고 해서 RSI가 다시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RSI가 점점 더 낮아질 텐데, 자, 만약에 낮아진다면 여기에 대한 또 시그널이 현재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그래갖고 일봉을 다시 돌아와서 일봉에서 지금 여기 하늘색 선 위에 꼬리를 이은 자리죠. 위에 꼬리를 2개 이은 선입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 꼬리 기준으로 윗꼬리 닿는 구간들 연결시켜 놓은 구간인데 처음 여기 하나 둘 이은 꼬리에 지금 현재 캔들에서 닿아서 저항을 맞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일봉에서 이제 상승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 고점 RSI 기준, 여기 고점 RSI 기준, 여기 고점 RSI 기준, 그 다음에 여기 고점 RSI 기준. 근데 여기 제외하면 여기가 일단은 과매수 진행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이만큼 저점을 높이는 상승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이만큼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비슷하게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자리에서 현재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전과 같은 여기 과매수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매수에도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어주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트가 과연 첫 번째로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할지, 두 번째로 이렇게 RSI가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트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 것인지는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찾았습니다. 어떤 걸 찾았냐? 자, 일봉에서 이렇게 한 번 상승하고 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상승했죠. 이 두 번 상승했을 때의 옆 패턴인데 보통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얻을 때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폭이 좁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적어진다거나 그런 자리들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이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적어진 것만큼 시세 분출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세 분출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65K 가량 가격에 위치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7만까지는 조금 도달하지 않을까. 이전에 여기 꼬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항을 한번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서 7만까지 갔다가 또 눌리고 또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 닿았을 때 저항, 그 다음에 7만에 대한 저항, 그래갖고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여기에서도 당연히 저항이 걸릴 수 있겠지만 꼬리로 이렇게 저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쭉 올라서 캔들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70K 부분을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것 하나 가져와 봤는데 플랜비가 이제 비트코인 내년 100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13억 정도 되죠. 찍고 27년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상승장 7만 달러까지 가고, 근데 요거 보고 요거 7만 달러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요거 보고 7만 달러 얘기한 거 아니에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이 돼서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 간다. 그 다음에 뭐 현물 ETF로 15만 달러 간다 해갖고 쭉쭉쭉 해갖고 내년 12월이죠. 시장의 포모 때문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26년부터 이제 반토막, 또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나면서 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뭐 15K 간다, 10K 간다 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K 막 10K 가는 건 이제 솔직히 거의 100만 달러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최대한 줄여놓고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6만 5천 달러 정도 돼요. 6만 5천 뭐 한 500 정도 됐다 칩시다. 여기에서 다시 15K를 가면은 마이너스 78%예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게 99.99%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상승은 무한대입니다. 상승은 무한대.
그래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만 달러였는데 만약에 2만 달러가 됐을 때, 헤더죠. 됐을 때 요거는 얼마나 하락을 한 거냐. 대략적으로 따지면 퍼센트가 이제 마이너스 65% 정도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 2 곱하기 3을 해야지 6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토막 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만큼까지 빠졌으니까 토막이 난 하락이다. 다시 2만에서 6만까지 가려면은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하는지, 요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2만 달러에서 다시 6만까지 갔을 때 대략적으로 200%가 올라야 본전이다. 근데 마이너스는 65%다. 여기에 차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아는 게. 그래서 제가 뭐 100만 달러까지는 뭐 현재 자리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15K까지 빠지면은 또 그것 또한 힘들죠. 여기 올려온 공들인 시간이 있는데 이것만 헤쳐먹고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대불장이 뭐 비트가 얼마 간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달러 간다, 어떤 사람은 3억 간다, 어떤 사람은 5억 간다 막 이러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내가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비트가 얼마까지 간다 생각은 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상상을 조금 뛰어넘는 무빙이 항상 자주 나왔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기준치가 여기 바닥이라고 쳤을 때 기준치가 이 정도였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대불장을 좀 예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원화 차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 600만원 해갖고 1000만원에서 계속 놀고 있던 게 막 상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막 4천 가고, 차 한 대 값이 나오고, 또 조정 나와서 막 3천 가고, 또 상승 나와서 막 5천, 6천, 7천, 8천 막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희망의 회로를 계속 돌리면서 뭘 생각해요? 헛된 걸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바닥 찍고 나서 반등 쳤을 때 딱 이 1000만원 때 사람들은 1억까지 간다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뭐 높게 가봤자 3천, 4천, 5천이지 이전에 17년도 고점을 넘는 뭐 한 요 정도겠지. 여기가 고점 피날레겠지. 왜냐면 고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를 깨버리고 더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추가 상승.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그런 논리가, 어떤 논리?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1억 가는 거 아니야? 새로운 논리죠. 그쵸? 여기서는 1억이란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 이제 1억이란 단어가 생깁니다. 원래 사람들 3천, 4천, 5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 범위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봐요. 상상 범위. 왜냐면은 이전보다 고점이 높아진 자리에서 피날레 맞고 쭉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있는 피날레가 또 있는지 몰랐죠. 요거는 예상할 수 없어요.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범위가 나오면 사람들의 그런 포모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논리가 탄생이 돼요. 이게 두 개 합쳐지면은 엄청난 그런 과열된 펌핑장을 만들 수 있겠죠. 제가 17년도에 매매를 할 때 이때 시장이 어땠냐면은 그냥 길을 걷다가도, 뭐 백화점을 가더라도, 아니면 음식점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요. 왜? 다 코인 하느라. 다 코인 매매하느라 이때 사람들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밖에 안 보는 거야. 이때가 진짜 광기였죠. 근데 이때는 어땠어요? 약간 조금 사그라들었죠. 보이긴 보였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던. 근데 이때는 길에 가면 한 10명 중 한 6명, 7명이 막 볼 정도로 엄청난 광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광기가 이번 대불장에도 한번 리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또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준비를 잘 해야겠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까지 현재 저항이 닿았으나, 일단은 패러치는 없애볼게요. 닿았으나 여기에서 한번 쉬어주고 반등을 치고 그 다음에 날봉에서 상승 장악형을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결론은 상방이다. 근데 만약에 결론은 상방인데 여기까지 이제 눌리게 된다면 이라는 과정도 있겠죠. 요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나서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퍼센트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트코인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봉에서 폭이 좁아지는 이런 구간들, 단 21선 돌파 시 일봉에서 폭이 좁아지는, 근데 이거는 현재 별로 좁아지진 않았죠. 폭이 좁아지는 그림들,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승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폭이 좁아졌는데 121선 돌파와 큰 상승을 먹을 것이냐, 뭐 두 개 다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이 폭이 좁아지는, 위에는 121선입니다.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폭이 넓어지고 조정받고 하다가 좁아지고 나서 1차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럼 2차 상승이 121선 돌릴 때 한번 눌려주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는 소리. 그러면 비트토렌트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알트 잡는 꿀팁 어디 가서 알려드립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요즘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지 않습니다.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돌파하려고 하죠. 폭이 현재 좁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이 좁아질 때 이전에 121선 한번 테스트했던 코인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테스트 없는 코인들은 조금 이렇게라도 이제 좀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얘는 돌파 나왔네요. 테스트 나왔고, 얘는 테스트 안 나왔죠. 테스트 나왔고 해서 폭이 좁아지고 나서 지금 이제 상승 준비 중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해서 이런 파동을 그려주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려주다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에요. 왜냐? 이평선이 장기랑 단기랑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크게 쭉 날아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 SV. 그래갖고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